뭐 AI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BOTZ, 보츠 ETF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일단 정부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건 중국이건 유럽이건 일본이건 전 세계적으로 AI 4차 산업혁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로봇들은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제조에 쓰이거나 아니면 차량을 만드는 데 쓰이는 뭐 팔만 달린 산업용 로봇들이 있고요. 아마존에서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배송용 로봇이나 뭐 배송용 드론도 있고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수술용 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의약품용 코봇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기타적으로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 배달 로봇, 서빙 로봇, 그리고 햄버거 만드는 로봇, 칵테일 만드는 로봇 등 굉장히 많이 실생활적으로 있고, 사실 우리 생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2025년까지 해서 연평균 성장률 19%, 그리고 시장 규모 한 20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전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범용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으로 나뉘는데,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 대당 한 20억 원 정도 하는 인투이브 서지컬에서 만드는 수술용 로봇 다빈치가 있고요. 그리고 무인용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로봇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로봇들은 사실 배달 로봇이나 청소 로봇보단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들은 수술용 로봇을 제외하고 군사적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뭐 가격이나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무기 구매 비용 증가 속도를 봤을 때도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업종이에요. 범용 서비스 로봇은 대표적으로 청소하는 로봇이나 배달 로봇, 안내 로봇 등을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쪽은 진입 장벽이 일단 낮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던가 각종 기업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 게 제일 컸고요. 이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1%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청소 로봇에 대해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은, 이쪽은 진공 청소뿐만 아니라 물걸레 청소, 그리고 카페트 청소, 또 대용량 먼지통이 있어가지고 한 6주 정도 먼지를 안 비우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쪽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의미하는 게 공작 기계라고 하는데, 공작 기계의 수주량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ETF 시장은 총 12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상장된 ETF는 30개 정도가 되고요. 평균 운용 보수는 연 0.69%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1등이 앞서 설명드렸던 보츠 ETF고 규모는 3.0조 원 정도가 되고, 2등이 아크큐라는 ETF인데 이쪽이 한 2.6조 원 규모가 되고, 3등이 로보 ETF인데 이게 한 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럼 이 셋의 차이는 뭐냐? 종목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보츠 ETF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2%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는 없고요. 근데 2등 아크 Q ET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12%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없고요. 로보 ETF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2% 정도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는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운용 목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츠 ETF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운용 목표고요. 상장 일자는 2016년 9월 12일부터 5년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운용하는 회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래에셋에서 인수한 글로벌 X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이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가 총 89개거든요. 그 중에서 운용 자산 규모 기준 4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추종 지수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선진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6개월 평균 1일 거래 대금이 20억 원 이상인 것. 두 번째로는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 주식수가 10% 이상이고, 종목별로 최소 0.3%에서 8.0%까지 담을 수 있고요.
또 1년에 1회 리밸런싱을 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는 로봇과 자동화와 관련된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요. 무인 로봇이나 무인 배달 로봇, 청소 로봇이나 배달 로봇과 같은 비산업용 로봇에 투자를 하고요. 마지막엔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럼 구성 종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키엔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ABB, 업스타트, 환학과 같은 기업이 있어요. 국가와 섹터별로 보자면은, 국가는 미국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한 30% 정도, 그리고 스위스가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섹터별로는 IT와 산업재가 골고루 35%씩 차지를 하고 있고요. 주가 수익을 봤을 때는 상장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대, 그리고 보수와 세금을 다 제외하면 17%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3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8%, 최근 1년간은 32% 수익률을 나타냈어요. 종목별 비중을 봤을 때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총 37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가 되고요. 상위 15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5% 정도가 돼요. 스타일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 그 중에서 성장주 위주로 43% 정도 비중이 크게 편입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배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주다가 1년에 두 번씩 주는 걸 바뀌었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한 0에서 1%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익숙한 GPU 만들고 AI 기술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요, 키엔스라고 일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시각 센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가 되고, 또 놀라운 게 일본 내에서 연봉 1등으로 유명해요. 한 2.3억 정도 주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우수 인재 채용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ABB라는 회사가 있는데, ABB라는 회사는 스위스 회사고요.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37년 역사에 8,500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무 자동화 로봇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 페인팅 로봇, 그리고 양팔로 협동하는 로봇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환학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이 되는 산업용 로봇과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7%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위험성은, 생각보다 로봇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시킬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각 국가, 각 정책별로도 사실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점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인데, 대표적으로 외모를 평가할 때 흑인보다 백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채용을 할 때 여성적 어휘를 쓰는 사람보다는 남성에게 조금 더 우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인종 간으로 차별을 해가지고 흑인보다 백인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만 봤을 때도, 이런 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미크론과 금리 인상 등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는 요소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잘 갈지 애매하다면은 이런 산업 전체 ETF를 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ETF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분석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